오늘은 수학의 숲, 수학의 개념의 숲에서 드디어 미분을 다룹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처음에는 이제 커다란 숲을 비유를 들면서 설명을 잘했는데 또 어느 틈엔가 우리가 세부적인 나무 양목으로 들어가서 좀 지체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컨텐츠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5가지의 숲을 비유랑 개념 정의, 그다음에 기본 예제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허락을 하면 세부적인 나무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사실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현재 한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수학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다고 느끼고 그냥 말만 들어도 뭔가 어렵게 느껴지는 학문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미분과 적분, 우리는 합쳐서 미적분이라고 사실 하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이 두 개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가면은 가장 정복해야 할 산이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긴 한데, 오늘은 무슨 계산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미분이 이런 거다라는 것만 볼 거기 때문에 좀 편하게 보고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만 들어보면 미가 우리가 미세하다 할 때 쓰는 되게 작다는 것을 표현하는 미자고, 이 분은 사실 나눌 분자거든요. 나누다. 그러면 이 한자 그대로만 해석을 해보면은 사실 미세하게 나눈다? 뭐 나눠서 미세하게 만든다? 이게 뭔 말인지 사실 싶거든요. 왜냐면 무엇을 미세하게 만드는지 사실 이게 명확하게 명시가 사실 안 돼 있기 때문인데요. 네, 대상이 없죠 지금. 네. 뭘 미세하게 나눈다는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무엇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대상을 찾기 위해서 알아봐야 할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미분이 왜 나왔을까, 그 배경을 한번 알아보려 하는데요. 네, 수학에서 이 미분이라는 학문이 왜 돌출돼서 등장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한번 먼저 다뤄보려고 하는군요. 네, 사실 다른 뭐 연산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고대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한 뭐 때문에 나왔지를 말하기 힘든데, 물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미분은 사실 되게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한 설명이 가능한데요. 사실 미분은 흔히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는 그 만류인력의 법칙 뉴턴과 또 하나의 위대한 수학자, 철학자, 논리학자인 독일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거의 동시에 우리는 개발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오늘 다뤄볼 어떻게 보면 배경은, 오늘은 라이프니츠보다는 사실 뉴턴을 중심으로 사실 오늘 볼 거예요. 왜냐면 뉴턴의 어떻게 보면 발견이 좀 더 라이프니츠는 좀 더 수학적인 면에서 접근을 했던 거고, 뉴턴은 실제로 실생활 그리고 본인이 연구했던 과학에서의 필요성에 의해서 나타냈던 거기 때문에 뉴턴의 어떻게 보면 입장에서 오늘 다뤄볼 것 네, 같습니다. 우리 고전 물리학의 황태자 뉴턴님이 드디어 또 미분에 등장을 하셨네요. 네. 라이프니치도 만만치 않은데 그쵸. 어떻게 뉴턴으로 이렇게 실드 치면서 살지 궁금하네요. 자, 일단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실 뉴턴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뉴턴이 어떻게 보면 가장 공을 들였던 물리학이라는 학문이잖아요. 근데 물리학이라는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보면은 물체, 속도, 그리고 방향, 위치 등을 우리는 사실 힘. 표시를 하죠. 힘, 그쵸. 근데 그럼 우리 한 개의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A라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그 A라는 사람이 10분 동안 속도를 계속 바꾸면서 계속 걸어서 10분 동안, 여기 원래 처음에 10m 위치 있었는데 10분 동안 이동해서 50m 위치까지 이동을 한 거예요. 40m 움직였네요. 네, 그쵸. 그럼 40m 움직였을 때 우리는 보통 이럴 때, 제 평균 속력을 우리는 보통 구해요. 쟤 얼마나 갔냐, 쟤 얼마나 빨랐냐를 구할 땐 평균 속력을 구해요. 어떻게 구하냐? 상식적으로 10분 동안 갔는데 얼마만큼 이동했냐면 40m를 이동했으니까 우리는 40m를 10분 동안 갔으니까 단위 시간인 1분 동안은 4m를 갔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사실 계산을 하죠. 네. 근데 이러한 접근법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천천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옮겨보면 시각적으로 다 알 수 있는데, 이거 t 이동 시간이고 아까 얘기했던 이동 거리 s, 이걸 그냥 기호로만 바꿨지 사실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나타낸 거는 이 A라는 사람이 10분 동안 10m에서 40m, 50m로
이렇게 이동을 한 거잖아요. 40m를 이동했죠. 그렇죠. 총 40m를 이동했어요. 근데 과연 이 1분당 똑같이 움직였냐? 네, 그게 사실 핵심이죠. 자, 여기서 만약 우리가 평균 속력이라는 구했던 방식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1분에 4m씩 이동했다는 건데 과연 그 말 자체가 우리가 걸을 때 1분에 4m씩 일정하게 계산을 하고 걷진 않잖아요. 그렇죠. 시계 볼 때도 있고 스마트폰 또 와갖고 그렇죠. 얘기할 때도 있고. 그래서 1분에 4m씩 진짜로 똑같이 일정하게 이동했다면 그래프가 정말 이렇게 정밀하게 직선 모양으로 가겠죠. 네. 근데 우리가 이건 약간 그거와 비슷해요.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계산했지만 실생활에 있는 도형은 대부분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때 투주방 얘기했잖아요. 네. 꼬불꼬불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동하는 것도 실제로 보면은 절대 그렇게 일정하게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이동하는데 그렇게 일정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처음에 10m였는데 10초 후에 40m를 갔다 하면은 50m를 갔다 하면은 정말 좀 많이 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그래프더라도 뭐 이렇게 가서 정말 이상하게 이렇게 50m를 도착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뉴턴의 입장에서도 사람이 이동하는 움직임이 아니더라도 뉴턴은 우리가 아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행성들의 움직임에서 찾았던 거잖아요. 이 행성들의 움직임에 적용을 했던 건데 이 행성들의 움직임에 적용을 하기 위해선 행성이 여기를 갈 때 똑같이 4m/s로 물론 크기에는 문제가 있겠지만 4m/s로 가고 여기 갈 때도 4m/s로 가고 이렇게 이동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지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원점하고 원일점이 있어갖고. 그렇죠. 여기서 이동할 때는 분명 훨씬 빠른 속도로 어떨 때 이동했다가 요쯤을 오는 순간은 조금 느리게 이동했다가 이게 사실은 속도라는 게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뉴턴이 이제 하기를 원했던 거는 우리가 시간과 속도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만 있다면 순간순간의 속도를 아까 얘기했던 평균적인 속도가 아닌 평균 속력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담아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순간의 속력을 알아내보자 해서 나온 개념이 미분인데요. 그러면 이제 미분을 좀 더 자세하게 미분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방식대로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미분을 그럼 다시 정의한다면은 매우 작은 범위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는 볼 수 없을 그냥 우리는 상상도 못할 정말 없다고도 할 수 없지는 않지만 없느니만 못한 정말 작은 진짜 이 정말을 정말 작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 뭐 양자역학까지 가나요? 네, 정말 그 정도 급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상상할 때 정말 미세한 범위에서의 변화인데요. 범위에서의 변화, 이 변화라는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이 미세한 범위에서 변화를 알고 찾아내고 보는 학문이 미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건 우리가 돋보기로 세상을 보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돋보기. 이 돋보기로 세상을 보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네. 우리가 사실 이렇게 그냥 우리 눈으로 세상을 봐도 그것을 충분히 사실 뭐가 뭔지를 구분을 하고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돋보기로 자세하게 우리 옷 섬유 하나하나 보는 것과 우리 그냥 눈으로 옷을 보는 건 다르잖아요. 완전 미시세계하고 네, 그렇죠. 거시세계의 공존이네요. 그쵸. 어떤 도구를 드냐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미시세계로 옮겨가는. 그렇죠. 사실 이 미시세계랑 거시세계는 되게 다른데 그것을 볼 수 있게 전환을 해주는 어떻게 보면 매개체가 사실 돋보기잖아요. 와우, 돋보기라는 비유 참 좋습니다. 네. 그것처럼 미분이라는 것도 아까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평균적으로 계산했던 너무 커요. 너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왜냐면 순간순간 작은 범위 내에서 다른데 너무 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작게 보자. 그럼 가능한 작게. 이것도 부족하다면 더 작게. 정말 진짜로 셀 수 없을 만큼 미세한 범위에서 한번 봐보자. 한 게 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 우린 계산 오늘은 안 할 거고요. 계산을 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러면 정말 대충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그렸던 이 그래프를 다시 좀 더 크기를 키워서 한번 그려본다고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렇게 뭐 10m에서 50m까지 이동하는데 10초가 걸린다 치면 일정하게 가지 않는다 했잖아요. 절대. 그럼 그래프를 조금 아까처럼 이상하게 뭐 이렇게 흘러가게 한다고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럼 나는 얘가 한 3초 정도 걸렸을 때 얘가
도대체 몇 미터 per second로 가는지 난 궁금해. 나는 궁금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꼭 평균 속력이 당연히 전부는 아니니까. 실생활에서 오히려 순간의 속력이 더 중요하죠. 그랬을 때 어떻게 구할 거냐? 어떻게 보면 이 발상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이해 못해도 상관은 사실 없어요. 가볍게 들어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평균 속력을 구했을 때는 10m, 10,50이라는 이 점과 0,10 각각의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로 구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내가 10만큼 이동했는데 얘는 40만큼 이동했네. 그러면 그만큼 이동한 거는 사실 이거의 기울기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던 건데, 그럼 여기서도 비슷하게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기울기로 나타내려 하는데 아까 기울기처럼 나타내려면 차이가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야 되죠. 우리 순간의 움직임을 구한다 했잖아요. 이게 범위가 커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시작하는 게 근사각 개념이랑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엔 좀 크게 잡아보자. 그래, 10이랑 처음엔 진짜 극단적으로 연결을 해보자. 그럼 얘네 다시 평균 속력이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근데 이거 너무 크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되게 좁혀보자. 이번에 5까지 한번 좁혀볼게요. 얘네 둘을 연결하면 많이 줄었네, 많이 비슷해진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난 정말 작은 범위에서 보고 싶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부족한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얘기한 게 거짓말이 아닌 게, 허풍이 아닌 게,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정말 0에 가까운, 정말 가까운, 아니 있다고 해도 없는 이만 못한, 거의 없는 이만 못한, 거의 0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작은 우린 변화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엄청나게 쪼개야겠네요. 그러면. 그쵸, 더 쪼개야 돼요. 아직 만족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여기 3.0001 이쯤 있다 해도 이만큼 직선이 이번에 또 나오겠네. 기울기가 이만큼 어떻게 보면은 거의 가까워졌는데, 이렇게 가까워지다 보면 직선을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직선의 기울기를 살짝, 여기 더 자세한 관찰을 위해서 살짝은 지운다고 치면은, 사실 여기 이렇게 곡선이 있었다 치면은 원래 우리가 구했던 기울기가 기울기는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감소를 하고 점점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소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은 약간의 색깔을 변화시키자면은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으면은 그것과 연결한 것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점점 보면은 이 곡선에서의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접선이라고 부르는 이 점에서 점점 깎여서 이 점과 딱 한 점에서 딱 매끄럽게 만드는 그 직선과 기울기가 점점 일치감을 볼 수 있어요. 보면은 처음엔 이렇게 너무 차이가 컸는데 오차를 줄이니까 좀 거의 한 점에서 말락하고 있고, 점점 더 줄인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거의 완전히 줄인다고 가정을 우리가 한번 해본다면은, 진짜 아까 왜냐면 우리가 오차가 없다고 예상을 했잖아요. 그럼 그 과정을 반복하면은 이렇게 진짜 오차가 존재하지 않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순간의 기울기는 접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한 점과 만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었을 땐 또 머리가 돌려고 하죠, 사실 이 상황에서는. 근데 이 상황에서도 이 방식을 이해를 못한다고 치면은,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은, 전 결국 계속 얘기하자면 변화를 구하는데 어디서? 거의 0과 가까운 미세한 범위에서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미분에서 미를 넣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번역도 맞지만 거기서만큼은 잘 넣은 거예요. 왜냐면 정말 작은 범위에서 변화를 보려 하니까 우리가 3과 5를 비교해도 안 되고 3과 0.001을 비교해도 안 되고 3.000000 정말 작은 범위와 비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의 3과 가까울 때만이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개념을 아까 돋보기라고 얘기했듯이 정말 작은 돋보기, 더 봐서는 현미경이라고 할 수 있듯이, 양자역학 말씀하셨듯이 거의 미시세계를 본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작게 생각해야 한다고 어떻게 보면 전 이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현대에서 물리학 개념, 그다음에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떤 전자제품이나 네. 그런 걸로 했을 때, 예를 들면 블랙박스에서 모든 영상이 이렇게 녹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녹화된 영상을 컴퓨터로 재현했을 때는 쭉 가다가 출렁거린 게 있으면 파동으로 이렇게 네. 됩니다. 그럼 이게 그 턱을 넘었을 때나 혹은 접촉사고가 났을 때, 네, 그 다음에 정차 중에 차가 주행이면 이제 운전자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놈이 훔쳐가지고. 도망갔어. 그러면
이렇게 파동으로 충격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차의 미세한 움직임을 이렇게 파동으로 표현을 네.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도 그러면 미분의 한 응용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가 카메라나 사실 이 응용학문도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거나 특히 동영상을 찍거나 이 동영상이 어떻게 보면 이 이용된 대표적인 얘기 중 하나예요. 왜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미분이라는 건 결국은 처음에 나오게 된 계기가 결국은 보면은 움직임, 얘 속도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미분이라는 걸 나왔던 걸 기억을 해야 돼요. 미분이 어디서 나왔냐를 보면은 결국 미분은 우리가 물리학에서 속도랑 위치 뭐 이런 걸 알기 위해서 결국은 나온 거잖아요. 그 속도, 위치 매우 작은 범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동영상도 보면은 우리가 원리를 보면은 뭐 저도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이 대상이 아까처럼 이렇게 쪼래쪼래 움직이는 거를 보고 카메라가 감지를 하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걸 미분을 이용해서 함수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함수로. 결국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움직임을 감지해서 나타내는 모든 종류의 기술, 움직임을 감지해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나타내기만 한다면은 그런 종류의 기술은 모두 다 미분이 쓰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 미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왜냐면 동영상이든 우리가 뭘 찍든 모든 종류에서 미분이 사실 우리 근처에서 쓰이고 있으니까. 물론 과학계 이런 데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구체적인 계산을 위해서. 그럼 이제 친구들은 늘 수학에 대해서 이제 편견 아닌 편견이 됐죠. 수학을 왜 배우냐? 사칙연산만 해도 평생 써먹을 수 있고 대학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무것도 쓸 게 없는데 수학을 왜 배우냐? 이 문제가 실은 설득하기 많이 힘들거든요. 그쵸. 아이들한테.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는 틱톡이니 쇼츠니 영상 게임이니 거기에 보면 미분이라는 학문이 적용되지 않는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재밌어하고 본질을 탐구한다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근원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할 때 필요한 학문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 앞에서 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10분 동안 40m를 이동한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딱 기울기 직선처럼 1분당 4m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관찰을 해보면 많은 서로 다른 변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는 이렇지만 우리가 돌아봤을 때 현상은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된다는 건데 이런 변화들을 다루는 거, 이 변화를 다룰 때 거의 직선처럼 0에 가까운 거에 해서 이 미묘한 기울기와 변화들을 탐색해서 나타내는 게 미분이다. 이렇게 하고 그 개념이 어려워서 도저히 학문적인 접근을 못하겠다. 그럴 때는 돋보기와 현미경을 생각하면 좋다. 네. 우리가 볼 때 이 손은 그냥 손처럼 보이지만 여기다가 돋보기랑 현미경을 대면 이 세포들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털도 나오고요. 털도 보이고요. 그럴 때 두 가지 세계가 다 진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 눈만을 갖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다. 네. 그래서 진실들은 또 다른 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그게 미분이라는 학문이고 이 미분이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동영상이니 게임이니 이런 부분에도 적용이 된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그 미분이라는 수학적 학문의 숲을 이해를 했다면 뭐 이제 세부적인 거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겠죠. 다음에 뭐 하거나 해야죠. 네, 이 개념의 숲에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런 비유랑 이런 거를 찾고 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저는 틈틈이 생각해 놓는 편이긴 한데 그걸 생각하는 시간을 합치면은 아마 이 구상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되는데 돋보기나 이런 비유를 찾는 시간에 아마 몇 시간 정도를 더 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뭐 문제를 풀고 공부하는 거는 정해진 시간이나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일정하게 하지만 창의성이라는 것은 오늘부터 내가 창의적이 돼야겠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디어가. 일상을 생활하면서 잠깐 쉴 때 내가 원하는 주제를 떠올렸을 때 떠오르기도 하고
근데 완전히 장악한 게 아니라 조금 미세하게 발만 보여갖고 이게 몸통이 있는데 또 생각을 이어가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이제 비유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개념을 장악하는 거 네. 아주 멋진 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또 다른 어떤 비유로 말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오늘 설명도 참 잘했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느낄 거야. 점점 설득력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는 거. 네. 실력이 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다른 개념의 숲으로 만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